Qui a volé le rêve de l'enfant? C'est Crank, le méchant de haut cri. Le grand génie est bien mal parti. 네, 오늘은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를 리뷰합니다. 장피에르 주네와 마크 가로의 1995년 작품이죠. 꿈을 상실한 세계를 꿈같이 묘사한 독특한 작품입니다. 데뷔작인 델리카테스를 개봉한 지 4년 만인데요. 95년 개봉 당시에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제작비를 투입한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데뷔작 단 한 편만으로 엄청나게 인정을 받은 셈이죠. 스팀펑크와 초현실주의 연극이 살짝 가미된 호불호가 너무 심하게 갈리는 영화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 시작합니다. 시대를 알 수 없는 어느 항구 도시. 그곳엔 세상을 지배하려는 시각장애인 종교 집단 시클로, 기괴하거나 사악한 어른들, 그리고 너무 일찍 성숙해져 버린 탓에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이곳은 꿈과 상상력이 마비돼버린 악몽 같은 세상입니다. 종교 집단 시클로들에게 주인공 원은 동생을 빼앗기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원은 시클로들에게 쫓기게 되고 숨어든 어느 장소에서 여주인공 미에뜨를 만나게 됩니다. 미에뜨는 어린이 소매치기 집단의 리더인데요. 예뻐요. 위기에 처한 원을 도와주는 미에뜨. 매정하게 그냥 가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은 차력사거든요. 오갈 데 없던 원은 무작정 아이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내내 아이들은 마치 어른처럼 행동하는데요. 진짜 어른과 너무 빨리 성숙해진 아이들. 이 세계는 사실상 어린이가 없는 세상인 것이죠. 한편 바다 한복판. 크랭크 박사와 가족들이 사는 곳. 하지만 사실 이들은 어느 과학자가 만들어낸 복제 인간들입니다. 그중 크랭크 박사는 꿈을 꾸거나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해서 일찍 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꿈을 꾸기 위해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 계속 납치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배우는 다니엘 에밀 포크라는 악역 전문 배우인데요. 1924년생이죠. 장피에르 주네가 80년대 초에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쓸 당시에 처음부터 이분을 모델로 해서 크랭크 박사의 캐릭터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죠. 그리고 크랭크 박사는 복제 인간으로서, 즉 이 세계에 속하지 못한 존재로서, 그리고 동시에 모든 갈등을 만들어내는 존재로서 노스페라투의 뱀파이어와 상당히 겹치기도 합니다. 외모까지 똑같거든요. 자, 다시 소매치기 일당의 아지트로 가봅시다. 원은 바깥에서 기웃기웃하고 있고 안에서는 새로운 도둑질 타겟을 브리핑 중이죠. 새로운 인물을 브리핑하던 중 원은 이렇게 취업에 성공합니다. Camion cyclope. Enlevé d'André. Et one. Ensemble. 미에뜨, 너무 예쁘죠? 84년생인데요. 불과 9살 나이에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는 주디스 비떼입니다. 사실 이분이 5살 때부터 배우 제의를 받아왔는데 배우로서는 전혀 활동하지 않다가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 오디션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죠. 미에뜨 역할이 엄청나게 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배우가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화 경력은 사실상 이 한 편으로 끝나게 되고요. 지금은 설치미술, 그냥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가끔 단편 영화에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Où ça parti? Mais j'en sais rien moi, c'est la photo grand. Mais t'es le plus pareil depuis qu'il est là. C'est lui qui a les bijoux. Qu'est-ce que tu crois, y a que ça qui l'intéresse? 네, 어쨌든 두 주인공은 원의 동상을 구하기 위해 시클로의 본거지로 대놓고 뛰어들고 C'est Domrey. 바로 잡히고 말죠. 그리고 잠깐 이 영화의 기이한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를 좀 히스테릭하다, 뭔가 광기가 흐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 이런 장면들을 말하는 거죠. 또 영화 전반부 내내 명확한 줄거리가 없이 산만하게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초현실주의 연극의 역사를 알면 감독이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앙토네 아르토의 잔혹극의 경향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잔혹은 피 튀기는 고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신비적이고도 혹독한 어떤 정신적 충격을 통해서 관객과 더불어서 훨씬 고양된 감각 상태, 새로운 인식 상태를 끄집어내려는 연극을 말합니다. 일단 잔혹극의 연기 방식은 의미 없는 어구의 반복, 발작적인 제스처, 광기, 그리고 인과관계가 없는 이야기 구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Fuck you for making me feel like shit about myself.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르토가 추구했던 것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잠들어 있는 어두운 힘, 어떤 마술적 원시성 혹은 태고적 인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화의 전반부가 아르토의 잔혹극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낮과 밤이 구분되지 않는 환영 같은 도시, 기괴하고 히스테릭한 인물들, 가장 중요한 광기와 익살의 공존,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감독은 관객의 내면으로 즉각 찌르고 들어오는 것이죠. 과거에 프릭쇼를 이끌던 단장과 쌍둥이 자매가 등장합니다. 자매는 원과 미에트가 보석을 빼돌리고 튀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시클로에게 잡혀서 죽게 됐다는 첩보를 접하고 옳았구나, 벼룩에게 특수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보석은 받아내고 죽여야 하니까요. Qu'est-ce que tu fais? 자, 이제 다시 바다 한가운데 크랭크 박사의 집을 알아낸 주인공들은 동상을 구하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하고, 쌍둥이 자매는 아직도 포기를 못하고 벼룩을 이용해서 또다시 회방을 놓습니다. Il nous reste à jouer un petit air à notre façon. Une chanson d'adieu. Tu veux? 벼룩으로 인해 갑자기 돌변한 원은 미에트를 때리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이때 벼룩의 원래 주인 집시 아저씨가 나타나고 낭만의 뮤직박스를 연주합니다. C'est pas moi qui te ressemble, tu sais. C'est toi qui me ressemble. À me priver. 그리고 크랭크 박사는 드디어 순수한 꿈을 가진 아이를 발견하고 꿈을 빼앗으려는 작업을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원의 동생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저지하려는 또 한 명의 예상치 못한 존재가 있었으니 이들의 창조주가 그들을 가정 방문하러 오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원과 미에트는 또 무대뽀로 잠입을 시도합니다. Alors,
on commence à s'attacher. Faites pas de mal. 네, 헐벗은 모습에 놀란 건지 덩치에 놀란 건지 복제 인간은 알아서 기고 또 깁니다. 한편 길을 잃은 미에트는 복제 인간을 만든 박사를 만나는데요. 그는 이곳을 폭파시키려고 하죠. Aidez-moi! C'est par où? Mademoiselle. Mademoiselle. C'est pas ça. 도와주는 척하지만 사실 복제 부인은 미에트를 죽이려고 한 거죠. 얘가 아파서 소리 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원은 죽고 다시 박사의 연구실. 아이와 크랭크 박사가 이미 동기화된 상태. Allez chercher l'enfant là où il est, dans les griffes du mal, à l'intérieur du rêve. 미에드는 아이의 꿈속으로 들어가 구출을 시도하지만 Qui es-tu? Que fais-tu dans mon rêve? On va prendre ta place. Que gagnerais-tu 원을 잃은 슬픔에 미에드는 자신을 희생하려 합니다. Frère. par me posséder? On ne risque pas grand-chose. 하지만 나름의 계획이 있었죠. 박사는 꿈을 갖게 되면서 점차 아이로 변해갑니다. 문제는 방금 보신 손잡이를 잡아당겨야 최면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건데요. 아이가 되면 당연히 손이 닿지 않겠죠. 미에드는 그걸 바로 노린 겁니다. 그래서 미에드는 아직 키가 큰 상태인 크랭크 박사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갑자기 춤을 춘 것이죠. 좀 더 어려져라 하고 말이죠. 결국 아이가 돼버린 박사는 꿈속에 갇힌 채 폭주를 하게 되고 죽어요. 그리고 깨어난 미에트는 운 좋게 살아남은 원과 제외하고 다 같이 탈출을 합니다. 끝입니다. 네, 지금까지 JD의 영화 리뷰였습니다.